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종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부 8개읍면, 목천 북면, 병천 동면, 수신 성남, 풍세 광덕, 가선거구 전종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특히 동남부 8개읍면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 질문이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관계로 제한된 시간에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답변하시는 담당 공무원께서는 기인쇄된 답변서의 내용을 단순히 읽기보다는 질문의 요지에 부합하도록 요점을 정확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일반 구청 개청에 따른 성과와 분석, 평가에 관하여 자치행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조 3항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특례의 하나로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의 규정으로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행정기구임에도 현실적으로 일반구의 설치 또는 분구 요건이 충족되면 거의 예외 없이 일반구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안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8년 7월 1일 구청 개청을 하였고 벌써 16개월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 동남구청 청사 주변 지하상가에 의회 현장 방문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우리가 애초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주변 상인들은 구청의 설치로 인한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상권의 활성화가 구청 설치 본연의 목적은 아닙니다만 부수적으로 기대했던 효과였음은 분명했습니다. 이처럼 단적인 예만 보더라도 최초 천안시가 기대했던 구청 설치 목적과 목표대로 일반 구청이 정착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구청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동남구청과 서북구청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 정부는 2008년 5월 1일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 지침을 통해 장기적으로 일반구를 폐지하고 대동제로의 전환을 강구하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정부는 일반구를 폐지하고 대동제로의 전환 필요 이유로서 행정계층의 증가에 따른 경로 비용의 발생, 행정계층 간 기능의 중복, 기구 및 정원의 증가 등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지방행정체계 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행정계층의 단순화는 매우 중요시되는 논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천안시 일반구청 설치는 행정계층을 하자는 시대적 추세와 분위기 속에서 이를 역행하였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학자 등 전문가의 우려와 달리 우리가 최초 계획한 대로 천안시는 일반구청 개청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민에게 향상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 점에 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내 청정 환경의 보존과 개발의 논란 문제, 희망근로 사업, 지역 내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지역 상권 잠식에 따른 천안시 대응 방안, 천안 웰빙 식품 엑스포의 개최 성과,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장업관리 실태에 관하여 산업환경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청정환경의 보존과 개발의 논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시민들에게 휙 처이며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천안시 청정환경지역은 시민이 중요한 유무형의 환경적 자산임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관내 청정지역 내 각종 개발과 관련하여 보존과 개발의 논쟁이 한창입니다. 이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최근의 논쟁을 보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천안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비전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존의 균형발전 정책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 청정환경 지역에 대한 천안시 기본적 시각과 장기적 발전 계획에 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사업입니다. 정부는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1조 7천억 원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소비 진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생계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희망근로 사업은 사업 초기 희망근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취약계층의 소득 보전 차원을 넘어 지역 영세상권 활성화 등 적지 않은 결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근로 사업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습니다. 일례로 60대 이상의 참여 인구가 62%가 넘어서는 심각한 연령 편중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 형태가 단순 노무 위주로 구성되는 형편입니다. 지역의 각종 시행사에 희망근로 인력을 동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 희망근로 인력을 운영하는 일선 공무원의 인식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생계곤란형 시민들의 사업 신청과 창의적이면서 보람된 사업의 발굴 등 다양한 보완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희망근로 사업이 올 한 해 한시적 사업으로 운영이 예상되었으나 최근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계 불안과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올해보다 40% 정도 삭감된 예산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 희망근로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후 2010년 희망근로 역점 추진사업 주민제한 공모를 통해 우수한 친서민사업, 생산적 사업을 발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진행 중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지역상권 잠식에 따른 천안시 대응 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전국적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로 소규모 유통상인들의 위기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형마트의 포화 속에서 이제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까지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정부나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가운데 국가적으로도 많은 정책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천안시 의회도 이러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하는 한편 대형 유통기업 지역 기업원고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안시 대형 유통 자본의 지역 상권 잠식에 대응한 전략 마련이 행정부 차원에서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천안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웰빙 식품 엑스포의 개최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입장권의 지역 내 강매, 입장객 수 부풀리기 논란 등이 지역사회에서 존재하고는 있지만 일단 본 의원은 이번 엑스포를 절반 이상 성공한 대회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행사를 준비해 오신 시장을 비롯한 천안시 공무원, 행사 관계자, 참가업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특히 범시민지원협의회를 비롯한 천안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종 프로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치러진 이번 행사는 천안시 행사 역량을 한껏 드높인 행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행사의 외형적 성과와 화려함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용적 성과에 대하여 엄정하게 평가하고 엑스포의 본래의 개최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역 내 웰빙 식품 산업의 육성에 관한 체계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1년 프레 엑스포와 2013년 세계 엑스포 개최를 대외적으로 선언한 마당에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이는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타깝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이번 천안 웰빙 식품 엑스포는 수많은 관람객과 화려한 전시관의 이면에는 우리 잔치에 우리가 내놓을 것이 빈약했던 행사였다는 평가가 농업 관계자들이 중심으로 일반적 지적이 있습니다. 천안시가 80억 원에 달하는 많은 예산으로 치룬 이번 행사는 이후 지역 내 농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현재 내부적으로 결산 및 평가 작업이 진행 상황인데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이후 천안을 웰빙 식품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호가 현실이 되도록 향후 해당 분야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내 소모적인 논란과 관련하여 해명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행사를 치르면서 회수권을 당일 현장에서 현장 폐기하고 자녀 입장권도 행사 직후 바로 소각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인지에 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장옥관리 실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천안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실제로 그 효과도 점차 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숙제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장옥 문제입니다. 최근 관내 천안시 소유의 장옥의 노후화로 화재에 취약하고 대형 사고의 우려도 증대되는 상황에서 천안시 대책이 궁금합니다.
실제 여러 차례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특히 장업관리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천안시 관리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계획에 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충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참여정부가 최고의 국정적 과제로 정하고 있던 국가 균형발전의 큰 틀 안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2004년부터 추진되던 사업으로 농촌이 단순히 식량 생산 공간이 아닌 전원 주거, 휴양, 전통문화 등 다원 기능을 갖춘 쾌적하고 농촌 다음을 지닌 복합 생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 확산 등 농촌 지역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사노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제정되어 새로운 농촌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민,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발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 배양 차원에서 실천을 통한 학습형 지역개발 추진 방식으로 농촌 어메니티 자원과 지역개발을 연계시켜 농촌 다음을 유지하면서 농가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상향식의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생활권이 같은 3개에서 5개의 마을을 소권역으로 정한 후 지역 특성에 맞게 기초생활 환경 정비, 경관 개선, 공동 소득 기반 확충, 주민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최종적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농 간 균형 발전 도모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권역별 사업비 40에서 70억 원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이미 전국적으로 221개 권역에서 현재까지 총 6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대부분이 국비사업인 이 사업은 충남에서는 22개 권역에서 진행됐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가까운 논산시의 경우는 4년 연속 사업이 선정될 정도로 적극성을 띠고 있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천안시에서는 선정된 사업이 한 건도 없고 당연히 배정된 예산도 한 푼이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천안시가 농촌마을 개발 사업의 실적이 한 건도 없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천안시는 시군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2007년 1월부터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여 제정하는 등 지역 내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 시행하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크게 홍보까지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조례 제정 이후 후속 조치가 없어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천안시는 천안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낙후 지역의 지정, 지역균형발전 계획의 수립, 지역균형발전 시책 및 사업의 우선 시행 및 재정 지원을 담은 지역균형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08년부터 사업비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조례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며 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용역에서 후퇴하여 조례 제정 후 한참 지난 2008년 12월에야 내부적으로 수립되는가 하면 이조차도 현재 사장되고 정부의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으로 대체하여 새로운 계약을 수립 중이라고 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이처럼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표류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종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구청 설치 성과, 즉 말해서 일반구청 설치 경과 및 설치 비용에 따른 비용 분석과 주민 편익 분석 및 향후 개선 방안 계획에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답변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 개청 후에도 구청 개청 후에도 의원님들께서 구정 운영에 많은 그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 설치 그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구태여 이미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것은 생략을 하고, 다만 2006년 우리가 12월 시민 여론 조사를 거쳐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7년
6월 23일 구청 업무 개시 이후에 2008년 7월 개청까지 자세하게 말씀이 되시기 때문에 거듭 말씀을 안 드리고, 다음은 구청 설치에 따른 소요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설치 소요 비용은 32억 5,800만 원이 소요가 됐고, 세부 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초에 구청을 설치하는데 시설비 및 기타 비용, 아무튼 물건비까지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41억 원을 사실은 예상을 지금 잡았었습니다. 하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시민 편익 효과를 거두기 위한 지속적인 추진을 하면서 지속적인 예산 절감 노력을 통해서 실제 구청 설치에는 32억 원이 집행됨으로써 9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말씀을 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설치에 따른 주민 편익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23일 구청 개청 이후에 2009년 5월까지 구청에서 처리한 청구 민원 처리 건수를 살펴봤습니다. 100만 3천 건으로서 하루에 평균 4천여 건의 민원을 처리가 됐고, 특히 전체 유기한 민원 중에서 단축 처리 건수는 저희가 84%, 그 중에서 단축 민원을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5일에서 7일을 앞당겨서 처리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이는 바로 구청이 시민과 가장 또 밀착되어 있고 가까운 거리에서 신속한 민원 처리에 기여했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또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의 통합 처리 같은 거, 이거는 적극적인 우리 주민 편의 시책을 실무선에서 발급을 처리하였고, 또 주민이 밀착하는 현장 중심의 복지 행정을 추진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혜자를 확대하고자 노력해서 구청 개청 전인 2008년 5월 대비해서 12% 정도 수혜자가 증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식품위생 관련 민원에 있어서는 4천여 건의 신고증을 거의 1시간 내에 교부를 했고, 민생 관련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심연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들을 속속들이 좀 파악을 하고 주민 민원을 최대한 수용해서 생활 현장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97개소 31억 원 정도 가량의 사업을 추진해왔고, 특히 그간 구청은 동남구와 서북구 경제 발전에 구심적 역할을 어떻게 보면 충실히 수행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도심권 및 북부권에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었고, 2009년도 2월에는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사무, 저희가 그동안 구청을 개청한 후에 훈령회에서 사무분장을 했습니다마는 위임 규정을 다시 재조정해서 시민 편익에 증진을 했다는 말씀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관계는 저희가 엄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또 본청 구청 간, 구청 읍면동 간 사무에 위임 사무에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기회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서 사무분장을 다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개선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본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 중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판단 있는 사무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발굴을 해서 구청에 과감하게 위임함으로써 구청에서 스스로 자율권 확보도 하고 책임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해서 시민이 곁에서 실제 구청이 마땅히 잘 왔구나 하는 피부적으로 와닿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역시 구청별로 특성에 맞는 주민 편의 시책을 최대한 발굴을 해서 추진토록 하고, 행정의 적식성을 향상시키고 주민들과 밀착하는 행정을 통해서 구정의 주민 참여와 의사소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민 편익 증진과 시민의 통합,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구청의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속적인 협조와 당부를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구청에 당겨진 우리 업무 수행에 최선을 행정 서비스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과는 달리 실제적으로 구청 설치 이후에 주민 편익, 그에 따른 성과에 관한 것이 지역사회 지금 설명이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구청 설치 대전제가 비용 대비 향상된 주민 편익 증대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요. 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되는 구청 설치 실효성에 대하여 막연한 평가는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는 반드시 수요자인 주민의 평가가 포함되어야 될 것입니다. 인건비라든가 청사관리비, 구청 신축비 등 향후 예상되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많은 비용을 치르고도 계속해서 일반 구청을 유지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에 대해서 행정이 증명을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구청 설치에 따른 행정, 재정적 편익은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숙된 행정체계로 인한 구청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종국에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에 걸맞는 행정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에서 구청 설치에 따라 업무 배분의 혼선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능 배분을 재조정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은 시민들이 민원 처리에 혼선을 빚고 있고 적절치 않은 본청, 구청 간의 사무 배분은 오히려 구청 개청 전보다 일부 민원 처리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가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책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환 의원님께서 5건의 질문하셨는데요. 이걸 일괄 답변해야 되는 건지 한 건 한 건 질문과 답변을 끝나고 해야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건 한 건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 순서대로요. 청정적 먼저 할까요? 근데 대신 답변서의 내용은 이미 의원님도 보시고 본 의원도 봤기 때문에요.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보충 질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청정환경 관련 답변 드렸습니다. 청정지역 지정은 저희들이 95년도 12월 9일 날 환경부 고시를 했습니다. 청정지역은 그 풍산면에 삼태리하고 용정이 난관을 제외한 전 지역 상수도 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면의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 지역이 되겠습니다. 개발에 따른 논란은 과도하게 개발을 규제해서 지역 주민의 재산권 손실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로 음식업이나 폐수 배출업소가 되었습니다. 또 환경 파괴 명분 논란으로다가 시민단체 등 민원 제기 사례가 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장기적인 그 발전 계획에서는 불합리하게 지정된 구역을 해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절대 보존 지역과 환경 친화 구역 및 저밀도 개발 지역으로 구분해서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 관리하며 절대 보존 구역은 환경 보존 후에 일체 개발 행위를 금지하고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국구 위주로다가 전환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 보상 차원에서 다루어지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환경 친화 구역은 획일적인 개발 억제보다는 도시민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소공원 등 도시민의 여가 소년 공간으로 좀 이용하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전거 도로나 산책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또 저밀도 지역은 토지구역 정리사업 등 대규모 취락지 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별 정비와 재개발 방식으로 소규모 취락지를 개발하고
개발 제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손실 보상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관해서 필요한 것은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질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마치고요. 다음 희망근로 사업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망근로는 사업 계획은 금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 배정된 사업비는 106억 5,500만 원으로서 국비가 82%고 도비가 7%, 시비가 11% 정도 되겠습니다. 임금은 월 83만 원 정도인데 현금으로 70% 지급하고 지포트 카드로다가 30% 지급했습니다. 사업장 수는 13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는 저희들이 목표가 1,556명인데 1,43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희망근로 TF팀을 설치했고 또 희망근로 추진위원회 및 근로자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또 1,597명에 대한 건강검진도 실시를 했습니다. 5개 의료기관에서 4일간에 거쳐서 했습니다. 또 근로자 안전대책, 농촌 일선 돕기 및 수해복구 기동단도 편성해서 운영했던 말씀드리고요. 예산 집행 현황은 106억 6,500만 원 중에서 46억 800만 원을 집행해서 한 43% 집행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는 한 74%가 되고 재료비가 한 24%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좀 마련해 줬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했다. 특히 근로자 임금 중에서 30%를 3개월간 유통기한으로 희망근로 지푸드 카드 발행해서 단시간 내 소비 진작을 유도했고 시 재정 형편상 정비하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도적조 버스 승강 정비라든가 하천 정비, 소하천 정비 등 여러 가지 했고 또 천안 웰빙 식품 엑스포 때는 농업기술센터 및 웰빙 식품 사무국에서 근로자들이 터널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작물 재배를 해서 엑스포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불우이웃 돕기, 어린이공원 정비 등을 했고 노인복지 및 사회복지시설 도움비도 파견했고 생활주변 환경 정비 및 꽃동산 조성에도 많은 애를 썼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에는 금년도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정부에서는 신서민 사업이나 생산적인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금 정확한 지침을 똑똑하게 받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업이 확정되면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희망근로 사업이 최초에 우려된 것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사업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내년에 이 사업을 연장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올해 하면서 우리가 이제 급하게 이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했거나 정확한 필요한 사업 수요를 발굴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평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에 맞추어서 내년 1월부터 이 사업이 이제 시작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은데 사업 확정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서부터도 이 근로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난 우리 반년 동안의 사업을 평가하고 이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역점 추진 사업을 주민 제한 공모 형태로 하는 데가 벌써 지금 준비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자치단체 중에는. 네.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발빠르게 준비를 하는 것이 해야 이 사업의 실효성을 더 증대시키고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역사회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질문 드린 것이고요. 예.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이실 거지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 기업형 슈퍼마켓 관련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예, 저희들이 기업형 슈퍼마켓 SSM입니다. 슈퍼마켓이라고 해갖고 지역상권 잠식에 따른 천안시 대응마을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업조정 신청을 활용한 SSM 신규 입점을 억제하는 방안입니다. 사업조정권이 중소기업 청장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됐습니다. 2009년도 8월 5일자로다가 위임됨에 따라서 사업조정 시 천안시 중소상인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중소상인들에게 유리한 조정안을 유도하고 사전에 대기업의 진출 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사전조사 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소 슈퍼마켓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 시가 슈퍼마켓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좀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2년 준공 목표로 한 3천여 평방미터 근데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다가 물류센터를 한번 건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한 50억 정도 소요되는데 국비 한 30억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조례와 행정 절차 강화를 통한 중소상의 보호입니다. 의원 발의로다가 관련 조례가 지금 개정된 상인데 2009년 9월 11일 날 천안시 도시기 조례가 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에는 이중 일반 지역, 일반 주거 지역이 건축 판매시설 바닥 면적이 2,000제곱미터인데 개정 후에는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다가 제한을 했고, 자연녹지 지역의 개정 전에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 판매시설이 가능했는데 개정 후에는 중소기업 공동 판매시설로 한정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2009년 9월 11일 날 제정된 대형 유통기업 지역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조례에 근거한 경영개선 자금 소규모 시설개선 자금 지원과 경영 컨설팅, 선진 유통기법 교육 등을 추진하고 건축허가와 교통영향 평가 시에는 SSM 입점 행령 절차를 강화시키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다가 중소상인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 확보 노력입니다. 우리시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사나 충남 소상공인 지원센터 천안 분소를 소상공인 지원센터로다가 승격을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9년도 8월 달에 중소기업 청장에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또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의 창업자금 등으로 안분되는 각종 지원 금액을 최대한 확보토록 중소기업청하고 협의를 해서 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9월 말 현재 2,951업체에 675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 향상을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용객 편의시설을 위한 비가림 시설이나 화장실, 주차장도 건립하고, 또 시장별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도 좀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도소매 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제도 개선 건의입니다. 도소매 점포가 체계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또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도 건의해서 임의보조금 지원단체로 아마 책정되어갖고 사무실 마련하는데도 제대로 지원토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대형마트 및 SSM 진출 현황과 매출 추이입니다. 제 관례에는 대형마트가 메가마트를 비롯해서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금년도 8월 말까지 매출액을 보니까 3,227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 SSM은 침스마트를 비롯해서 관내 8개 업체였는데 금년도 8월 말까지 228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중소 슈퍼마켓 폐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10월 15일 날 한국일보에 천안 골목상권 줄도상 위기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만은 대형마트를 제외한 중소 슈퍼마켓은 천안시의 신고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고 공식 통계에도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천안시 슈퍼마켓 협동조합 측에 의하면 SSM과 대형 유통지업체의 입점으로 해서 많은 중소 슈퍼마켓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또 상당수의 점포가 폐업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천안시에서는 천안시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조직화되면은 원활한 정보 교환으로다가 신규 창업이나 폐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상반기 시정질문 때 본 의원이 그 슈퍼마켓 공동물류센터 건설을 좀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을 좀 드렸었죠. 예. 뭐 의지는 분명히 그 당시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진전된 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예. 근데 이번에 답변하실 때는 2012년 준공 목표로 구체적으로 공동물류센터 건설을 추진하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시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반복적으로 질문 드렸던 것입니다만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인 의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확인하는 것으로서 질문을 마치고요.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장옥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지만 답변서에 있는 내용으로 가름하시고요. 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시가 관리하는 전통시장 내 장옥들이 여러 군데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이런 장옥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재난에 취약하고 한 상황이죠. 실제 또 그런 사례도 최근에 많이 발생했고요. 예. 그러나 이런 시설들을 특별히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후에 이런 장옥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입주민들의 행위라도 이후에 예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천안시는 그런 일부 장옥 관리는 거의 지금 일부 장옥은 건축물 대장도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관리에 사각지대에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후에는 철저하게 장옥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옥은 말이죠. 저희들이 70년대, 80년대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지금 현재 장옥은 특히 이제 평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도시기법에 이제 저촉돼서 장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고 또 장옥 운영자가 관행적으로 다 불법 임대된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린다면은 제일 문제가 전기 누전이나 이런 걸로다가 이제 화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 발생 사전에 대비해서 경련제로 실시하던 안전 점검을 좀 매년 실시를 하고 또 소화기도 좀 대량으로다가 비치해갖고 좀 대비를 하면서 소방서에 좀 위탁 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옥 운영의 전매 임대 등 불법 행위 근절로 해서 연 2회 정도는 장옥 현주사를 한번 실시하고 특히 병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런데 도로 개설 시에 장옥에서 좀 영업을 하는 분들이 생존권에 좀 위협이 있기 때문에 저항도 좀 만만치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남구청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도로 개설로 한번 좀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보고 나름대로다가 시장 환경에 대한 장애인이 된다든가 꼭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기 안전검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 단기적 대응들이 될 것이고요. 장옥들이 현재 여러 가지 지적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의 필요성을 주문하는 거고요. 예. 예를 들어서 현재 입주에는 상인들의 저항도 분명히 예상할 수 있고 커다란 민원이 될 텐데 그것도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예상되는 준비관을 충분히 갖게 하거나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보상 계획을 세우는 것도 그걸 포함해서 한다면 충분히 그런 저항을 최소화하고 이후 전통 시장 장옥을 우리 천안시가 이후 적절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동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웰빙식품 엑스포 개최와 관련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질문사항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요. 제가 답변도 좀 많이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엑스포 개최 경과입니다. 2006년 7월 3일 날 민선사기 성무용 시장님의 그 민선 시민과 약수 사업으로 2009년도 천안 웰빙식품 엑스포 개최를 선언하였습니다. 동년 11월 27일 날 엑스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했고 2007년 4월 25일 날 2009 천안 웰빙식품 엑스포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또 2007년 10월 30일 날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지방재정 투용자 심사를 승인을 득했고 2008년 3월 21일 날 재단법인 천안 웰빙식품 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개정을 공표했습니다. 또 2008년 5월 16일 날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득했고 2008년 5월 29일 날 자연지방법원 천안지원장으로부터 재단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또 2008년 6월 11일 날 재단법인 천안 웰빙식품 엑스포 조직위원회 창립 총의를 갖고 2008년 8월 20일 날 재단법인 천안 웰빙식품 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국도 설치했습니다. 2008년 12월 29일 날 엑스포 행사 총괄대 행사를 선정했습니다. 주식회사 HGS 예대로 했습니다. 또 2009년 4월 16일 날 입장권 예매 시작했습니다. 두 중에 6품목이 되겠습니다. 2009년 9월 10일 날 엑스포 개장식 및 개막식을 갖고 9월 10일부터 20일까지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끝난 후에 엑스포 전 시설물 철거 및 원상 복구를 했던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엑스포 성과입니다. 입장권 사전 예매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판매를 해서 49만 2,356매를 판매해서 56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 입장권 판매 현황은 사전 예매 49만 2,356매, 현장 판매 25,518매, 인터넷 판매 147매, 전기간 통영권 판매 33매로 총 51만 8,054매를 판매하였습니다. 입장객 수는 사전 예매 입장객 45만 5,196명, 현장 판매 입장객 25,518명, 무료 입장객은 개막식 날 15,000명을 포함해서 85,358명이 입장해서 총 56만 6,072명이 관람 환배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은 직접 수입과 간접 수입으로 구분하여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판단할 수 있으나 간접 수입은 현재 엑스포 결과 평가 및 연구 용역이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마무리되는 12월 말경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접 수입은 입장권 수입 30억 900만 원, 참여기업체 임대 수익금 2억 1,700만 원, 시장사업 2,100만 원, 농협을 비롯한 금융권 후원금이 4억 2천만 원 등 총 36억 5,900만 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0만 명 목표해서 17억을 예상했습니다만은 당초 목표를 2배 이상 성과를 거두는 그런 좋은 성과를 얻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일부에서 엑스포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입장료 수입 대비 지출 금액으로 평가해서 적자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일부 있습니다만은 엑스포는 공익적 가치와 미래 지향적 가치에 더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경제 유발 효과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잘 이해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한국 식품 산업의 최고 권위 있는 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이라든가 천안시 의사회 등 전문기관 및 단체와
업무 협약 체결로 인해서 대내적으로 엑스포에 대한 그 신뢰성을 확보했고, 엑스포를 통해서 천안은 웰빙 식품 산업의 메카로서 성장하였으며, 앞으로도 중장기적인 그 웰빙 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천안 시민 또한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전시관 관람 문화 수준이 한층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지난 4월 멕시코에서 발생한 그 신종플루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서 8월 말에 중앙정부로부터 가을철 모든 행사를 그 취소하라는 그 권고가 있었습니다만은 8월 말 기준에서 엑스포는 그 전시관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시설물이 한 95% 이상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불가피 그 흥태령 축제만 취소하고 엑스포는 계획대로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신종플루라는 그 악재에도 불구하고 엑스포 현장에 신종플루에 대한 그 심리적인 안정과 면역 또 예방 장소로다가 인식을 전환시켜갖고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다 개최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웰빙 관광관과 체험관은 관람객으로부터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전시관이 되었습니다. 웰빙 관광관과 체험관의 그 일일 체험 인원이 약 3만 명에 달해서 참여 의료기관이나 그 의료기관의 종사자나 자원봉사가 좀 병이 날 정도로다가 많은 수고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엑스포 기간 중에는 그 건강도시 선포식을 가져서 우리 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였고, 다음은 그 농업적인 측면에서는 그 1차 산업인 농업을 가공과 유통, 서비스 산업까지 연계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친환경 농업관에서 친환경 농업의 필요성과 옛 농촌의 정치를 느끼게 함으로써 관람객과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천안시의 선진농업 기법을 대외적으로다가 알리는 성과도 얻었고, 농업인에게는 그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아쉬운 점은 웰빙 식당에서 점심시간에 좀 관람객을 불무로 좀 다소 집단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에 대한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공식 사과도 받았고, 차후 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페널티 적용 등 제도적인 장치를 철저히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당초 그 각급 학교의 그 수학 여행단이 많이 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은 그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관람객이 좀 저조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출입구가 정문, 동문 안에서 관람 동선에 좀 혼선과 좀 다소 불만이 있습니다만은 즉시 보완해서 개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에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의회 시정 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라든가 그 정책자문교수단 간담회 때 그 도출된 문제점을 종합 정리해서 향후 엑스포 때는 개선되도록 저희들이 좀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지역 내 웰빙 식품 산업의 현황과 향후 인프라 구축 계획입니다. 우리 고장 천안에는 148개의 식품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한 식품업체는 44개 업체입니다. 그 이외에도 좀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다가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하는 기업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경쟁력 있는 그 식품업체를 좀 예를 든다면은 제 관례는 그 태봉이라는 김치공장이라든가 수양식품 여러 가지 있습니다. 향후 인프라 구축 계획은 앞으로 남은 과제는 그 엑스포 개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미래 식품 산업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지원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충북 오송 바이오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동부 지역에 식품 산업을 선도할 바이오 산업단지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가시화시키고 성안, 성거, 직산, 입장 등 그 북부 지역에 거북포도와 배 그리고 쌀을 중심으로다가 복합 가공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병천아원의 농협의 그 작고 포장센터를 활성해서 천안 지역 학교급식과 연계하는 그 판로를 확충토록 하고, 광덕 지역은 그 호두 지리적 표시의 등록에 이어서 호두 특구 지정이라든가 천안 호두 명품화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주식회사 SK와 협력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호두 테마파크 조성도 적극적으로다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안이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식품 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보충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산 절차는 재단법인에서 마무리돼가고 있는 건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대표가 누가 되는 거죠? 시장입니다. 시장님. 예. 자, 언제까지 정산은 끝나는 겁니까? 정산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엑스포 종료 후에 정부에서 인정한 그 원가 산정 검증기관에 의뢰해서 검사한 후에 잔액을 예상 집행하는데 지금 70%가 집행이 되고 30% 상호 집행됐는데 11월 말까지는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재무대단법이다 보니까 전문가의 그 결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조항이 그런 법적 사항이 있겠죠? 예, 예. 결산을 예. 예를 들면 세무법인에 맡긴다든가. 예, 예. 예. 자,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쉽게 동의하실 내용인데 일단 웰빙식품 엑스포가 천안시가 그동안 치렀던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였고 많은 우려와 달리 그 외형적으로 성공적 개최 분명히 동의하고요. 다만 이 행사가 우리가 단순히 행사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역 내 농업의 선진화라든가 경쟁력 확보 그리고 미래지향적 농업으로 발전시키는데 견인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 좀 아쉽고 부족한 것이 이런 엑스포 행사를 치르기 전부터 천안에 웰빙 식품 산업의 메카로 많이 기반이 확고하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말씀대로 명실상부하게 웰빙 식품의 메카로 자리잡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행사가 사실 선행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역 내 웰빙 산업, 식품 산업을 이후 프레 엑스포라든가 세계 엑스포 이전에라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한테 남아있다는 것이죠.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현재까지는 웰빙 식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의 계획은 우리 행정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별도의. 예,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웰빙 식품은 저희들이 사실상 뭐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뭐 새로 파생되는 업무는 아니고요. 그 전에 이제 계속되어 온 업무인데 엑스포를 통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2011년도에 프레엑스포를 치르고 2013년도에는 그 세계 엑스포를 치를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생산 분야와 가공 분야, 유통 분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좀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그 안을 내놓고 또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것은 전종환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은 지금 자료로다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후에 본 의원님 뭐 기회 있을 때마다 관심 가질 거 분명하고요. 지금 저 말고도 다른 동료 의원들이 엑스포 관련해서 질문이 또 있습니다. 하여튼 있기 때문에 본 의원님 너무 많은 것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대전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는 것이고 이후 현재 있는 계획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그런 계획들이 있지만 그것과 별도로 우리가 웰빙 식품 산업의 메카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천안시가 자리매김하려면 이에 대한 별도로 지역 산업을 육성하기엔 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 거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노력을 이후에 같이 기울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답변은 안 하셨는데요. 본 질문에서. 지금 이제 지역에서 소모적 논쟁이 몇 가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역 내에서 이런 사안을 보고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사회에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행사를 어렵게 치르는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하지만 행정이 그런 의혹이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주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지역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입장권의 회수권을 현장에서 당일 파쇄했고, 그리고 행사 직후에 자녀 입장권을 바로 소각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이걸 관련 법령을 검토를 분명히 하고 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이것이 재반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이제 엑스포 입장권 미판매 분하고 입장할 때 희소한 거하고 두 가지로 분류했었는데요. 저도 이것 때문에 좀 고심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관을 해야 되는 건지 소각을 해야 되는 건지 했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좀 좋은 것이 저희들이 이제 농협 창고다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기관 창구에 관련하기 때문에 좀 불편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법적인 검토를 했는데 법적으로다가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게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근거를 저희들이 좀 삼으려고 한 것은 충청남도에 주관한 안면도 꽃박람회였어갖고, 그때 우리 자문위원회였던 엄재호 씨가 꽃박람회 때도 자문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좀 물어보고 타 지역 사례를 저희들이 좀 물어봤습니다. 그러는데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청수과에 협조를 받아갖고 소각장에서 소각을 했고, 해수권은 매일매일 사무국장 책임하에 입회에 파쇄를 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별하게 관련 법령에 명확하게 된 근거, 관리하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예, 없고, 예. 다만 기타 유사한 행사에 관행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자문해 보니까 소각한다. 예.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했다는 거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자문을 받았다는 분, 아까 특정 성함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네. 직업은 뭡니까? 그분 직업은 전직 공무원이고요. 주로 꽃박람회라든가 인삼 엑스포라든가 행사 경험이 많으신 분. 경험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재단법인이고 이 재단법인이 별도의 결산 검사를 아까 전문가로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문가의 판단이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 아닐까요? 글쎄, 그거는 우리가 예산 결산하는 데는 전문가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단순한 해수권이기 때문에 좀 보관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또 저희들 전부 다 보관했으면 괜찮은데 농협 전부 다 보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신중을 기했습니다만은 좀 그런 자문도 있었고, 타 지역 여러 군데 물어봤는데 바로 폐기했다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여기서 결론 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국세기본법 제85조 3회 하면 장부 등의 비치와 보전 해가지고 납세자가는 모든 거래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를 작성 비치해야 되고, 그 증빙서류는 거래 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법정 신고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관련 국세청이든지 관련 전문가의 법적 해석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형용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먼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2004년도에 수신면 속창권역을 속창 1, 2, 신풍 1, 2, 1, 2, 그리고 2008년에는 아운의 동전만세 권역에
병철 1, 2에서 9리까지, 탐원 1, 2에서 3리, 용도 1, 2에서 3리에 대해서 예비계획서를 충청남도에 제출한 바 있었으나 사업지로 선정은 못했습니다. 또한 금년 7월에 5개면 풍세, 광덕, 북면, 성남, 병천 5개리 지역에 대해서 종합개발사업 대상지를 조사해서 충청남도에 제출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1991년도부터 2009년 현재까지 농촌 정조기반 확충 사업에 280억을 투입해서 주택개량과 용배수로 정비, 도로포장 등 농촌생활 환경사업을 추진해왔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촌종합개발사업은 권역별로 40억에 70억 원 규모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3,500만 원을 확보 시행해서 연체별 계획을 세워서 우선 우수한 잠재 자원을 활용한 지역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사안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다양한 국가 주도로 지방자치와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에 우리 천안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일일이 그동안 본의원이 유사한 확인된 것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이건 역시 참 안타까운 것인데요. 2004년부터 정부가 추진하였고 현재까지 221개 권역이 사업지로 확정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충남에서만 22개 권역이 확정됐습니다.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연차적으로 연 4년째 한 개 권역씩 선정이 돼서 4개 권역이 선정이 되어 있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논산시는 그렇게 많이 선정될 동안 천안시는 한번 선정되지 않았을까? 이것은 이 사업이 나빠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라면은 판단은 자치단체 판단이니까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천안시의 소극적 자세가 이런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그나마 긍정적인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지역의 권역을 발굴하고 해당 주민들과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전문가의 조언, 용역이죠. 받아서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본의원이 확인해도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이후 이 문제도 저희 관심을 가지고 담당 국장님이나 공무원분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답변해 주시죠. 지역균형발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 2020 천안 장기발전계획 및 2020 천안 도시기본계획 4대 생활권역별 특화발전 전략 핵심 과제가 계획되어 있고 또한 시민과의 약속사업, 또 산업, 복지, 채용, 문화, 도시기반시설 등 여러 부분에서 균형발전이 고려된 사업이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2020 천안 장기발전계획 및 2020 천안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핵심 과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서 권역별 195건의 핵심 전략사업에 담긴 천안시 지역 균형발전 실현계획을 지난해 말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계획 연차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른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2010년에서 2014년을 수립하고자 실무 추진단과 추진단을 구성했
해서 지금 현재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결과에 따라서 분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말 수립 추진 중에 있는 2025 천안도시 기본계획에도 권역별 특성과 동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개발 계획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천안시는 전국 시군구 중에서 최초로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 제정 당시 이 조례의 목적은 명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국 국가적으로는 국가적 균형발전이 중요하지만 우리 자치단체 안에서의 또 균형발전도 우리 해당 자치단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자치단체 법으로서 명확히 하고 그러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통해서 개발을 균형발전을 촉진하겠다고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런 상당한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례 제정 이후에 후속적 조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자체도 조례 안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발전위원회 설치 안 되고 이후 지역균형발전 계획이라는 것도 조례 제정 이후에 1년 반 이후에 계획에서 수정해서 행정 내부에서 수립되었고 또 그걸 시행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새롭게 국가적인 기초생활권 발전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걸로 또 대체돼서 또 새로운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거의 3년 가까이를 계획만 세우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 기초생활권 발전 계획 수립은 또 성격을 지금 현재 우리가 제정한 조례와 성격을 다소 전혀 틀리다고는 말씀 안 드리더라도 성격을 좀 달리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역 내에서 균형 발전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큰 거는 누구보다도 담당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안시가 도농복합 도시로서 도농 간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또는 원도심과 구도심의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 이런 다양한 수요가 존재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후 균형 발전 정책을 구체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은 이 조례를 통해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판단되는데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까지 천안시가 중간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담당 부서가 이관되는 그런 혼란도 있었고 합니다만 현재는 구체적으로 이 법에 근거한 후속적인 조치들을 취해서 이후 지역의 균형 발전을 견인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볼 거고요. 일단 담당 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이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북면 나반리 명덕리 골프장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전종환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산업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환 의원입니다. 국장님, 사실 골프장 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역사회에서 너무 지리한 논쟁이 있고 해서 사실 저희 지역구의 문제이기도 하고 본 의원이 관심은 많지만 보충 질의까지 하지는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도 답답해서 좀 나왔습니다. 사실 국장님의 심정을 제가 이해를 전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지만 이게 지금 본회의장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게 있고 또 적절히 가감하실 내용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반대 대책이가 밉고 또 사실 그동안 너무 피곤했었고 해도 그분들 역시 우리 자치단체 주민들이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 중에 아니면 말고 나 133들이고 갈 때까지 가자고 하고 가자고 하는 전종환 사람들이고 의원님, 정책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주장이 불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리에서 하실 말씀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지역사회에서 소모적 논쟁을 더 유발시키는 것이거든요. 본질하고 또 관련이 없는 거고. 그분들의 주장은 단순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주장들이 단순히 그 골프장을 둘러싸고 전국에서 있는 보존이냐 개발이냐 이런 어떤 가치적 논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관련법 몇 조 몇 항을 어겼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일정 부분 충남도 감사에서 확인이 되었고 또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 진위 여부나 그 내용과 달리 하더라도 생각을 좀 달리 하시더라도 국장님은 답변 전에 사과부터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전종환 의원님. 천안시장이 전종환 의원. 국감장에 출석 요구까지 됐었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시정 정책에 대해서 대안자시만 하세요. 그런 부분에서 좀 유감을 좀 표명하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 8월 31일 날 그 강기갑 의원실에서 우리 골프장 현장 두 곳을 다녀와서 현장 보고서를 채택한 겁니다.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천안시도 분명히 참여했고 충남도 그리고 강기갑 의원실 그리고 산림조사를 담당했던 담당 영림사도 참석을 했죠. 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조사에서 거기에서 현지 두 개의 표준지를 정밀 조사했는데 27번 표준지와 23번 표준지예요. 근데 각각 17.9%, 52.3%가 그 자신이 조사했던 영림사의 최초 조사하고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키를 잴 때 양말을 신었냐 또는 머리를 깎고 쟀냐 안 쟀냐 차이냐 이거예요. 전종환 의원님. 지금 우리 국장님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보충질입니다. 자, 이거를 170cm인 사람한테 키에 적용해서 35%를 적용하면 110cm가 나옵니다. 170cm인 사람이 110cm의 난쟁이로다가 조사가 된 거예요. 그것을 별게 아닌 것처럼 말씀하신 인식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수직 투영 면적을 산지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 어디서도 문제된 적이 없다. 라고 하는 것도 담당 국장님으로서 참 하실 소리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충남도에서 얼마 전에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되니까 수직 투영 면적을 철저히 적용해서 하도록 지침을 영림사들한테 보낸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여건상 적용하기 어려우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감사장도 아닌 건 분명합니다. 네,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국장 논란은 전국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불필요하게 너무 소모적으로 지역에서 흐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엄정한 법 집행과 좀 더 세련된 행정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천안시에서는 이번 건의 골프장 말고도 다른 후속적인 골프장 사업들이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행위입니다. 담당 공무원께서는 관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집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될 것이라는 걸 당부드리면서요.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행정 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네. 의원님께서 지리한 논쟁이라 그러는데요. 지리한 논쟁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은 상급기관 충청남도나 또 공무원이 분명히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검찰에 고발하면 됩니다. 또 감사원에서도 지금 감사 중이었습니다. 이걸 갖고 속무적으로다가 계속 성명 발표하고 무슨 공무원들이 큰 의혹이 있는 양 이렇게 할 때 그 말씀 그 말씀 드리고요. 국장님. 아니면 말고 싶도 솔직히 말해서 그 성명들 보면요. 의혹이니 조작이니 허위니 이런 말을 서서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큰 치명적인 좀 피해가 오고 행정의 공직사회에서는 명예가 있는 거고 또 그런데 국장님. 이게 아니면 말고 그러면 예. 지금 아니 제 말씀 국장님이 들어보세요. 주장하셨던 제가 문제 제기했던 아니 지금 조용히 하세요. 또 사과를 하는데 아니 지금 국장님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국장님 전종환 의원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지금 보충 질의 중입니다. 맞췄잖아요.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거기다 답을 해야 될까요? 지금 저는 국장님의 인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국장님은 그 변함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논쟁을 하자면 끝이 없어요. 그럼 불순하다는 건 뭘 보고 불순한 거냐? 그러면 여기에 단상에 나와 있는 전종환 의원은 불순하냐 안 불순하냐 이것까지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 그런 논쟁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자세가 법을 엄정히 집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민원인이 제기하는 구체적인 의문에 대해서 풀어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안 됐다고 하기에 어려운 것이 상급단체 감사라든가 이런 거에서 일정 부분 인정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원칙적으로 제 주장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죠?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종환 의원 산업국장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예, 입장체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본인 의원이 하고 싶은 주장을 충분히 했고, 국장님의 태도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점을 확인하는 선에서 오늘 부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4일 동안 시정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현장 방문과 시정 질문을 통해 각종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여론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업무 추진 시 반드시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권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기타 안건 등 심사 시간을 갖기 위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